뭐라고? 로고즈라고 로고가 왜? 뭐? 보여주려고 아니면 아, 로고 뒤에 거 보여주려고? 뭐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야? 승주만의 의미. 아하. 자, 유형편 128쪽에 5번부터 출발해요. 128쪽에 5번. 자, 5번 문제 지금 보면은 준서를 포함한 9명의 동아리 회원이 있는데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뽑죠. 자, 준서가 부회장으로 이미 뽑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한테는 결국에 준서를 빼고 회장 몇 명? 1명. 부회장 몇 명? 1명을 뽑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다시 말하면 준서는 반드시 부회장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를 뽑는데 전체 인원이 9명이었잖아. 준서 포함해서. 근데 준서는 투표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 8명 중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2명을 8명에서 2명을 뽑을 건지 순서대로 나열할 건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봐. 회장하고 부회장에는 직책이 주어졌지. 이렇게 직책이 주어진 경우는 첫 번째 뽑힌 사람을 보통 우리가 회장, 두 번째를 부회장 이런 식으로 정해주게 되는 거잖아. 사실은 뽑힌 순서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2명을 뭐 하는 거야? 순서대로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냥 바로 순서대로 나열이니까 뭐 하면 돼? 8P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56까지 이렇게 정도 나오고 끝나는 거죠. 확인됩니까? 네. 자, 옆으로 넘어가서 12번으로 갑니다. 자, 12번.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야 되지. 근데 남자의 숫자가 더 많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서야 돼? 남, 여, 남, 여, 남 이렇게 쓰는 경우밖에 없지 않아? 맞지? 그럼 하나씩 이제 따져보자. 처음에 남자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왜? 아, 그럼 여기 여. 그럼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연합. 맞죠? 그럼 일단 요거부터 찾자. 그럼 남자 처음에 몇 가지? 3가지. 여자도 3가지.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 1가지. 1가지를 전부 다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찾았더니 36가지가 나왔잖아. 근데 두 번째 경우도 똑같잖아. 연함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오겠어? 똑같이 36가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36 더하기 36. 그래서 몇 가지? 72가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게 니네한테 요구하는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 야, 그럼 결국에 남녀가 교대로 쓴다는 거 우리 알았잖아. 그러면 어차피 지금 보니까 남자 3명을 줄을 세워. 확인돼요? 그럼 남자 3명을 우리는 첫 번째 남자 3명을 먼저 세워놔. 그러면 뭐 하면 돼? 3팩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여자 3명을 마찬가지로 줄을 세워. 그러면 똑같이 뭐 하면 돼? 3팩 하면 되지. 그러면 분명히 남자들이 A, B, C 이렇게 줄이 서 있을 거고, 맞지? 남자를 A, B, C명이라고 하면 A, B, C라고 줄이 서 있다고 쳐봐. 여자는 1, 2, 3번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마찬가지로 줄을 서 있잖아. 그러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사이로 끼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상태 그대로. 그럼 어떻게 들어오면 돼? 이렇게 끼어 들어오거나, 맞지? 아니면 이렇게 끼어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럼 끼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끼어들기 하는 방법이 2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그냥 바로 우리는 뭐 하면 돼? 3팩 곱하기 3팩 곱하기 2.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확인됩니까? 내가 너네한테 요구하는 건 이런 거. 아시겠죠? 어쨌든 위에 거도 틀린 방법은 아니야. 어떻게 풀든 상관없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뒤로 넘어가 보죠. 15번입니다. 자, 6명을 한 줄로 세우는데 밑줄 쳐봐. A와 B가 뭐 했대요? 이웃한다. 그 다음에 E는 D 바로 뒤에 서야 되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D 다음에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E 나와야 돼. 맞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웃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A, B를 한 명으로 취급하면 되지. 그 다음에 D 다음에 무조건 E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
한 명으로 취급하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결국 인원이 몇 명으로 바뀌는 거야? 4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4명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4팩. 그죠? 근데 A, B가 자리 바꿔도 되잖아. 그러니까 A, B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2팩. 근데 D, E는 자리를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D가 나열되는 경우 그냥 한 가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계산 끝내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정답 나오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좋아요. 자, 또 가보죠. 25번입니다. 이거 뭐야? 숫자 만드는 거야? 짝수 만드는 거? 이거 영상에 나오는 거잖아. 자, 세 자리 짝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짝수를 만들려면 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맨 뒤에 자리가 짝수니까 0이 되는 경우를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여기 세 번째 자리에 짝수가 오면 되는데 여기에 2 또는 4. 확인됩니까? 그럼 자, 위에 거부터 찾자. 세 번째 자리에 0이라는 한 가지 오겠지. 그럼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되지. 그럼 0 빼고 나머지잖아. 뭐 하면 돼? 5 퍼뮤테이션 2로 계산하면 되겠지? 왜 5P야? 5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누가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숫자가 되니까 순서가 상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P. 그럼 2개를 곱해서 몇 가지? 20가지. 맞죠? 그럼 자, 여기는 짝수 봐야 되지? 그러니까 2가지. 근데 2 또는 4가 썼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100의 자리로 넘어가는 거야. 0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쓸 수 있는 애가 1, 3, 5에다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몇 가지? 4가지. 그럼 여기는 2장을 썼잖아. 그럼 여기 몇 장 남아? 4장이 남겠지.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 32가지. 그러면 기억 또는 니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니까 20이랑 32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52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31번입니다. 자, 31번 문제는 풀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악수를 할 거야. 이거 기초 상식 문제거든? 악수하는데 몇 명이서 악수해야 되니? 왜? 그렇지. 손길이 마주 잡아야 되기 때문에. 3명이서 이렇게 올려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손을 모으면 이게 악수한 거야? 이건 아니란 얘기야. 맞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자, 악수하는 방법을 생각해봐. 이렇게 악수할 수 있어. 내가 먼저 권해서. 반대로 권해봐. 싫은데? 알았어, 권해봐. 이렇게 해서 악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권해서 악수하는 거랑 현석이가 나한테 권해서 악수하는 거랑 같아, 달라? 같은 경우지. 다시 말하면 악수하는 사람 2명을 뽑을 거야. 나랑 현석이를 뽑아. 아니면 현석이 나를 뽑아. 같아, 달라? 다시 말하면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악수하는 문제는 뽑는 순서가 상관없이 2명을 뽑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그래서 악수 문제가 나오잖아? 거기 악수에다 동그라미를 쳐놔. 그리고 아예 그냥 적어놔 버려. 악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아예 그냥 적어놔 버려. 뭐라고 적을 거냐면 그냥 C라고 적어버려. 악수는 그냥 콤비네이션이다. 자, 왜인지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거야. 확인됐죠? 그럼 그냥 바로 정답 나왔지. 뭐 하면 돼? 9명 중에 2명. 9C. 확인돼요? 산수하자. 얼마예요? 그래, 36으로 그냥 끝나게 되겠지? 은성이 이거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겠어? 넘어가도 되지? 응, 이렇게. 확인돼요? 안 돼요? 좋아요. 아줌마 알아요? 몰라요? 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 걸렸던 깜지 쓰는 인간들. 깜지 빨리 손들어. 누구누구였어? 썼어, 안 썼어? 우리 내일 만나요? 대답을 왜 안 하지? 네, 그럼요. 몇 시에 만날 거예요? 몇 시에 만날래요? 네? 영어 끝나면 몇 시에요? 6시 반? 몇 시에 만날래요? 6시 반? 네. 맞아요? 네. 영어는 안 가는데. 그럼 몇 시에 만날래요? 아니, 금요일 숙제라서 준비해요. 알바요?
그럼 숙제를 해보세요, 거. 네. 아저씨들 내일 6시 반에 만나요? 자, 33번 문제. 정아, 혜리, 태원이, 은경이, 지혜 5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뽑을 건데 정아 또는 혜리가 회장이 돼야 되죠. 그럼 회장의 인재는 정해져 있네. 그지? 그러면 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바로 찾자. 정아 또는 혜리잖아. 몇 가지? 2가지. 그럼 자, 부회장을 뽑을 거야. 이 부회장의 존재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빵 셔틀과 같은 존재지? 누가 먼저 뽑히든 상관없는 거. 그러면 생각해봐. 전체 인원이 5명이었지. 근데 그 중에 1명은 회장으로 이미 당선돼서 나갔지. 회장이 부회장까지 겸하면 억울해, 안 억울해?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몇 명이야? 4명으로 바뀌어. 그 중에 뭐 하면 되는 거야? 2명이 필요한 거잖아, 부회장은.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콤비네이션. 확인됐죠? 그럼 계산 끝났죠. 어떻게 하면 돼? 2 곱하기 4C1로.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냥 12가지 나오면 끝나는 거지. 뭐. 됐어요? 네, 좋아요. 자, 34번입니다. 공을 꺼냈는데 2개의 공이 모두 같은 색이 나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공 2개를 꺼낼 건데, 자, 처음에 내가 A라는 빨간 공을 꺼냈어. 같은 색이 되려면 두 번째는 B라는 빨간 공을 꺼내면 되겠지. 그래서 A, B라는 빨간 공 2개를 내가 꺼내는 상태야. 이 경우랑 처음에 내가 B라는 빨간 공을 꺼냈어. 두 번째 A라는 빨간 공을 꺼냈어. 이 경우랑 둘은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둘은 원래는 다른 경우야. 왜일까? A, B라는 공이 다르니까. 확인됩니까? 다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줄을 봐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라고 써져 있지. 그러면 A라는 공하고 B라는 공은 같아 달라. 그러니까 A, B를 뽑건 B를 뽑건 뭐 상관이 있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는 요 말을 통해서 콤비네이션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첫 번째 2개의 공이 모두 빨간 공을 꺼내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뭐 하면 돼? 파란색 공을 꺼내도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빨간 공 전체 3개 있지? 그것들 중에 2개를 꺼낼 거니까 콤비네이션으로 꺼내면 되겠죠? 파란 공은 총 5개가 있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꺼내니까 마찬가지로 콤비네이션을 꺼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3가지, 두 번째 경우는 10가지. 그러면 20이랑 3을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왠지 느낌상 곱하는 게 숫자가 깔끔하긴 한데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그렇죠. 왜 더해야 돼? 빨간 공하고 파란 공을 꺼내는 이 2개의 사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돼? 그냥 빨간 공 나오면 되잖아. 그럼 파란 공 나오는 거 필요해, 안 해? 안 필요하잖아. 우리는 같은 색깔 공 2개만 꺼내면 되는데 빨간 공 2개를 내가 꺼내놓으면 이거 필요해, 안 해? 이거 해놓으면 얘 필요해, 안 해?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A 또는 B잖아. 또는 더할 거야, 곱할 거야? 더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더하기야. A 또는 B니까. 알겠습니까? 응, 요렇게. 그래서 이게 또는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말 그대로 빨간 공이냐 파란 공이냐 빨간 공 2개 또는 파란 공 2개라는 상황으로 우리는 만들어낸 거잖아. 거기서부터 또는이라고 우리는 확인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35번으로 넘어가요. 그럼 35번에서는 적힌 두 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랑 두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를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부터 보자. 첫 번째 경우 적힌 두 수의 합이 홀수야. 합이 홀수. 그러면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 누구 더하기 누구 해야 돼? 그렇지. 짝 더하기 홀. 또 홀 더하기 짝 해도 되잖아. 맞죠? 그럼 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2 뽑고 3 뽑았어. 더하면 홀수 됐지? 3 뽑고 2 뽑았어. 둘이 같아, 달라? 같은 경우지. 왜 같은 경우야? 어차피 우리는 2 뽑고 3 뽑아서 23이라는 숫자를 만들 게 아니잖아. 그냥 2랑 3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먼저 뽑히나 나중에 뽑히나 어차피 같은 빵 셔틀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할 필요 없이 하나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자, 숫자가 지금 1부터 9까지 있는 거였어. 맞지? 그러면 짝수는 몇 개 있지? 4개 있지? 홀수는 몇 개 있지? 5개 있지? 그럼 이 4랑 5를 여기 더했으니까 같이 더해주면 되는 거지? 아니죠? 이거랑 상관없는 거야. 왜? 짝 더하기 홀을 할 건데 짝수도 있어야 되고 홀수도 있어야 되잖아. 둘 다 필요한 거잖아. 그럼 곱해야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 몇 가지? 10가지다. 확인되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짝수 하나, 홀수 하나 뽑는 거지? 짝수가 여기 총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러면 짝수 4개 중에 하나 뽑는 거야. 확인되니? 홀수 5개 있잖아. 그 중에 하나 필요한 거지. 5개 중에 하나 뽑아서 2개 곱하면 되는 거라고. 원래 식을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몇 개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어차피 하나씩 뽑을 거면 그냥 4가지, 5가지로 써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써놓고 간 거야. 확인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개의 숫자를 뭐 했어? 곱해서 짝수가 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야, 이거 곱해서 짝수 되는 거 말고 우리 요거 좀 생각해 볼 거야. 수개를 곱하게 되잖아? 우리가 곱한 결과를 지금부터 써보게 되면은 곱하게 되면 결국에는 짝 더하기, 짝 곱하기 짝을 해도 되지. 혹은 짝 곱하기 홀을 해도 되지. 혹은 홀 곱하기 짝을 해도 되지. 혹은 홀 곱하기 홀을 해도 되지. 맞아요? 이렇게 총 4가지 상황이 벌어질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 중에 짝수가 되는 경우는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짝수인 경우를 찾아 그랬잖아. 짝수가 되는 거면 우리는 뭐뭐뭐 보면 돼? 요거 하나 보면 되고 요거 또 하나 보면 되고 요거 또 하나 보면 되고 요거 하나는 보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봐.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해서 뭐 하면 되겠어? 더 하면 되겠지? 요거 구하면 경우에서 뭔가 나올 거고 나오잖아. 그럼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확인되니? 그럼 우리는 몇 개를 구해야 돼? 3개를 구해야 되지. 귀찮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얘기가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는 뭘 배울 거냐? 지난번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이제 조금씩 살붙일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얘기가 오늘 나오게 되는 여사건입니다. 여사건. 여사건에서 이 여라는 단어가 뭘 뜻하는 거냐면 물어봐야지. 여가 뭘까? 여분. 여분의 사건. 여. 딱히? 자, 어휘력이 딸리구나. 자, 여기서 말하는 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뭐뭐를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한다. 이런 뜻이야. 뭐뭐뭐를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우리 세상은 2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자, 현석이를 선택했어. 그래서 모여 앉은 사람이 이렇게 4명이 있어. 그럼 나머지는 현석이를 선택해서 안 했어. 안 한 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현석이를 선택했다는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4명이 모인 거야. 그러면 이 사건을 제외시키면 나머지가 모이겠지?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걸 제외시킨다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여사건이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용어가 어떻게 써지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사건 A의 여사건이다. 줄여서 그냥 A의 여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이렇게 많이 써놔. A의 여사건이라고. 확인돼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A라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들을 얘기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거든. 1부터 6까지 눈이 써져 있어. 여기서 A라는 사건 자체를 4의 배수를 선택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
4의 배수를 선택하는데 이게 고민할 일이냐? 한 가지. 맞죠? 그러면 A의 6건을 선택할 경우의 수는 5가지. 어떻게 찾았어? 그렇지. 전체 주사위를 다 던지게 되면 총 6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근데 A를 선택하는 경우를 뺀 나머지 전체를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럼 A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버린 다음에 그것만 전체에서 빼버리면 6건에 대한 경우의 수가 등장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6건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빼기 A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게 된다? A라는 녀석의 6건의 경우의 수가 나와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인돼요? 이걸 우리는 이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3가지 경우는 곱이 뭐가 나오는 거지? 홀수가 나오는 경우지. 얘가 마지막에 곱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뭐야? 곱이 짝수가 나오는 거였지? 얘가 뭐가 나오는 거야? 홀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다 바로 적용을 시키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빼기 홀수가 나오는 경우만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요거 하나만 구해버리잖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굳이 3개씩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3개씩 구해도 상관없지만 하나로 바로 끝낼 수 있으면 오히려 계산하기 편하게 좋은 거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씩 해보자. 모든 경우에서부터 찾을 거야. 그럼 곱이 뭐가 나오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1부터 9까지 숫자에서 아무거나 2개 뽑아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모든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 9C2로 그냥 뽑아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야? 모르겠지? 자, 숫자 2개 뽑을 거야. 그래서 곱할 거잖아. 모든 경우 곱이 짝수가 될지 홀수가 될지 중요해? 나오게 되는 모든 경우를 다 찾고 싶은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경우 어떻게 하면 돼? 숫자 카드 몇 개 있어? 9개. 그 중에 뭐 하면 돼? 2개가 나한테 필요한 거잖아. 그럼 9개 중에 2개를 뽑을 건지 순서대로 나열할 건지만 결정하면 되지. 그러면 생각해봐. 1, 3을 뽑는 거랑 3, 2를 뽑는 거는 같아 달라? 다시 말하면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면 퍼뮤테이션이야? 콤비네이션이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경우에서 뭐가 되는 거야? 9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할 거면 된다.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홀수가 나오는 경우잖아. 홀수는 뭐야? 홀 곱하기 홀이지.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1, 3, 5, 7, 9라는 5개의 홀수 중에서 2개를 뽑아서 곱하면 무조건 홀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번에도 순서는 중요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5C1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것끼리 그냥 빼버리면 뭐가 만들어진다? 짝수가 되는 경우만 남겠구나. 이해됩니까? 네. 자, 계산해. 9C 얼마야? 36 빼기 5C 얼마야? 10. 그럼 얼마야? 그래, 26가지 경우가 나오겠구나. 확인됩니까? 네. 그럼 이게 만약에 싫으면 이렇게 안 해도 돼. 왜? 우리는 여기서 2번하고 3번이 같은 경우인 거 알았지? 그럼 요거 그냥 하나로 묶어서 봐도 되는 거잖아. 맞지? 얘부터 찾자. 짝 곱하기 짝이야. 몇 가지 나올까? 짝수가 지금 여기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러면 4개 중에 2개 그냥 뽑아버리면 되겠지. 얼마야? 6가지 나오겠지. 네. 4, 3, 12 나누기니까. 네.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풀 때 어떻게 했어? 위에서 이미 했잖아. 짝수랑 홀수 하나씩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처음에 짝수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홀수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몇 가지? 20가지. 그럼 이 20가지랑 이 6가지 뭐 하면 돼? 더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2개 더해서 풀어도 된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언제 쓰는 게 좋아? 지금은 어차피 여기서도 따지고 보면 3개지만 2개가 같은 경우였으니까 2가지라고 봐도 되겠지. 어차피 2개 찾을 거지. 여기서도 어차피 전체랑 홀수가 되는 경우 2개 찾을 거지. 이런 뭘 찾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만약에 특정한 상황들에서 내가 직접 찾아야 되는 분할을 해놓은 분할을 해놓은 경우의 수가 한 5개가 돼. 근데 내가 반대로 찾아야 될 건 하나밖에 안 돼. 그럼 당연히 이거 찾는 게 유리하겠지? 맞아요? 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골라가면서 써먹으라고 일부러 하나의 스킬을 더 얘기하는 거야. 6건이라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네. 야, 오늘 분위기 왜 이러냐? 어려워? 그러면 수업할 기분이 아니야?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해, 오늘? 선생님, 응. 공원이 네. 35분 1번 경우에서 네. 짝이랑 소리 좋고 소리나 작은 것 같은 경우가 네. 그럼 이걸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만 구했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구하는 게 맞냐면 짝 더하기 홀이지. 이게 첫 번째지. 두 번째, 홀 더하기 짝 해도 되잖아. 맞니? 이렇게 원래 우리 따로따로 찾아야 돼. 그러면 첫 번째 짝 더하기 홀이야. 그러면 첫 번째에서 우리가 짝 더하기 홀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나오겠어? 20가지가 아니라 짝 더하기 홀? 짝 홀이잖아. 잠깐만, 말이 좀 이상한데? 첫 번째가 뭐였지?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 찾는 거잖아. 그죠? 네. 두 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 그러면 합이 홀수인 경우? 짝 더하기 홀 더하기 짝. 여기서는 짝수가 몇 가지? 4가지지. 홀수는 5가지지. 2개 곱하면 20까지 나왔지. 여기 봐봐. 여기도 원래는 5가지 곱하기 4가지 해야 되지. 20가지지. 원래는 2개를 더해서 40가지가 돼야 되겠지. 근데 얘랑 같아, 달라? 같으니까 여기서 둘로 나눈 거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몇 가지? 20가지. 이렇게 찾은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2개 같잖아. 그러면 굳이 더한 다음에 나누지 말고 하나만 구해도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됐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다른 건 또? 괜찮아?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해서 6건이라는 개념 자체를 하나를 우리가 추가로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요거 6건은 상황에 따라 문제가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이 좀 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요거는 좀 잘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6건까지 얘기를 했으면 일단은 나와 있는 질문들은 다 했는데 추가로 빠졌거나 안 한 질문들이 있니? 확인 좀 해봐. 확인해 보라니까. 뭐 있냐고. 더 없어? 다 한 거 맞아? 형님도 했어? 치유 어때? 실생 어때? 심장 뭐가? 그래? 다 된 거야? 배주원 씨는? 너 목소리 쫙 깔냐? 진짜 미안하게 진짜 학교도 갔다 왔으면서 학교 갔을 때 안 추웠어? 학교 할 때는 저지 좋았는데 지금 안 추울 것 같아요. 원래 밤이 더 추워 항상. 꼭 챙겨갖고 입고 다녀.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6건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고 이제 추가적인 얘기들을 더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일단 뒤로 넘겨서 1-1번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볼 겁니다. 자, 1-1번 선생님 여기 지우는 동안 문제 빨리 읽어보세요. 자, 읽으셨어요? 자, 그럼 1-1번에서 지금 동전을 던질 거지?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이지? 그러면 이거 우리 지금부터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2칸이죠? 그럼 이거는 뭐? 그렇지. 그런데 동전을 총 몇 번 던졌어? 3번을 던져서 결국에는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2만큼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동전 몇 번 던져야 될까? 앞면 3번을 던져서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될까?
그걸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앞면 몇 번 나올지 우리 모르지. 그냥 x번 나온다고 해. 확인돼요? 그럼 뒷면은 몇 번 나오겠어? 3-x번. y까지 쓰면 복잡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점들이 어차피 움직일 거지. 1씩 x번 갔으니까 x가 되겠지. 마이너스 2씩 3-x번이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3-x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점이 이동을 한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 와 있어? 원점 0에 와 있다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밖에 없어. 확인되니? 그럼 자, 풀면은 어떻게 되겠어? 3x 마이너스 6이 0이죠. 그러면 결국 x가 얼마가 돼? 그래,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면이 몇 번? 2번, 뒷면은 몇 번? 1번 움직였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를 살짝 바꿔봐. 앞면은 플러스 1이고 뒷면은 마이너스 2거든? 똑같이 움직일 건데 이번에는 동전 20번 던질 거야. 그래서 원점이 아닌 플러스 3에 와 있어야 돼. 확인돼요? 그럼 앞면하고 뒷면 몇 번씩 던져서 나와야 될지 우리는 지금부터 확인해 보자고. 어떻게 하면 돼? 앞면을 x, 뒷면을 20-x. 그러면 우리는 x 마이너스 2에 20-x를 계산한 게 3이라고 되는 거잖아. 2로 바꾸자. 플러스 2로. 확인되죠? 그럼 자, 이제 풀면 되겠지? 어떻게 돼요? 3x 다 42로 바로 가겠지? 그럼 그냥 x가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결국 앞면이 몇 번? 14번, 뒷면이 몇 번? 6번 나왔습니다.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 확인돼요? 근데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몇 번 나오는지를 찾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문제를 지금 봤더니 경우의 수를 찾으라 그랬지. 동전을 3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러면 동전을 3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에다가 뮤즈를 한번 쳐볼래? 그 경우의 수라는 게 결국에는 뭘 뜻하게 되는 거냐면 동전을 3번 던지면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오지. 앞 혹은 뒤를 지금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라는 얘기야. 나열해서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앞면이라고 부르는 애를 다 쓰기 싫으니까 F를 쓸 거야. 확인되죠? 그 다음에 뒷면을 T를 쓸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3번을 던졌잖아, 우리. 3번을 던지게 되면 앞면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겠지? 그리고 T 하나 있겠지? 요 3개의 문자를 순서대로 나열해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확인되니? 그러면 문자가 몇 개야, 지금? 3개. 순서대로 나열할 거지? 뭐라고 쓰면 돼? 3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정답일까, 아닐까? 좀 애매한데? 그지? 어떤 점이 애매해? 그렇지. 우리가 나열해 봤을 때, 자, 여기 앞에 있는 F를 노란색 F로 써볼게. 진짜 아이고다. 노란색 F야. 그러면 F, FT 이렇게 나열해도 되지. 아니면 F, T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이 3팩토리얼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 같을까 다를까? 지금 저렇게 써져 있잖아. 다른 경우야. 왜? 그렇지. F 색깔이 다르잖아. 그지? 근데 내가 너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지금부터 노란색을 알아볼 수 없는 생맹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는 알아볼 수 있고 나는 못 알아봐. 그러면 너네는 봤을 때 이거 두 개가 달라요라고 얘기를 하겠지.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어때? 같아진 거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문제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였다면 우리가 지금 뭐가 된 거야? 이렇게 생긴 생명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다시 말하면 그림에서 여기 나열해 놓은 거에서 보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꾼다. 다시 말하면 얘네 두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은 전부 다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을 나열하는 방법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 뭐 만약에 10가지가 나왔다고 쳐도 우리는 몇 가지라고 치면 돼? 한 가지로만 취급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맞니? 그러면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여기 보이는 이 두 개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방법 2팩이잖아. 그래서 두 가지가 된 거지.
그 2팩이 하나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어떻게 계산해주면 돼? 2팩으로 나눠주면 돼. 전체 개수를. 확인돼요? 네. 그러면 몇 가지가 돼버려? 3가지. 이렇게 계산이 돼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응.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 보는 이 20번 풀었을 때 있지? 20번 했을 때. 그것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20번이면 F를 14개 써야 되고 T를 6개 써야 되지. 쓰는 것만으로도 짜증나잖아. 안 쓰고 그냥 하고 싶어. 어떻게 문제 풀면 될까? 전체 F가 몇 개야? 14개. T는 몇 개야? 총 몇 개야? 20개를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근데 F 14개는 구분이 돼, 안 돼, 우리? 어차피 하나로 취급할 거지,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그러니까 14 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T 6개도 구분이 돼, 안 돼? 그럼 6개 순서대로 나열된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로 취급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 6팩으로 또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배워야 될 내용이 등장하는 거야. 뭐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예를 들어 보자고. A라는 하나의 문자가 M개에 있어. 확인됐죠? 그 다음에 B라는 문자가 N개에 있어. 확인됐니? 이때 모든 A와 B를 순서대로 나열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M개와 N개를 모두 합친 M 플러스 N개를 팩토리얼 하면 되겠구나. 확인됐나요? 네. 근데 어차피 우리는 A, M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취급하면 되지. 다시 말하면 저 M개가 순서로 나열되는 건 하나로 취급할 거기 때문에 M 팩토리얼로 나눠줘라. 마찬가지로 B, N개도 하나로 취급할 거니까 나눠줘라.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요게 하나의 공식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외우지는 마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해놔라. 알겠어요? 네. 왜냐면 써먹을 데가 없어. 원래는 얘를 알려주고 2-1번으로 이어서 문제를 풀게 해야 되거든? 근데 2-1번 더 좋은 거 가르쳐줄게. 그냥 2-1번에 연결 짓지 말고 이런 게 있어 정도로만 알아도. 이거 고등학교 때 너네 배울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면 실제 문제에다가 우리가 응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이제 주로 시험 문제로 나올 거냐면 사실 1-1번은 너무 쉬운 문제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뭘로 나오게 되냐면 잘 봐. 세 개의 문자가 있을 거야. 순서대로 나열할 거야.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 그러면 우리 몇 가지라고 봐야 돼? 한 가지가 나오는 거지. 맞아요? 왜? 세 개의 F가 다 똑같을 거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시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잖아? 이렇게 생긴 세 개의 문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 세 개의 문자가 색깔이 지금 다 다른 상태면 자리를 바꾸는 게 전부 다 서로 다른 케이스로 분리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찾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3팩이 전부 다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3팩으로 모든 경우의 수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다시 색깔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런 색깔들이 이게 무슨 색으로 보여야 돼? 흰색. 왜 앞에가 흰색이니까. 이거 무슨 색? 흰색. 이거 무슨 색? 초록색 아니고? 그렇지. 색깔을 우린 구분할 수 없으니까. 다 흰색으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3팩이 다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거지? 다 하나로 합쳐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냥 3팩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3팩으로 나눠버리면 돼. 나눠서 하나 취급하겠다. 확인되니? 네. 그래서 그냥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두 개가 중복되잖아? 얼마로 나눴어? 두 개가 똑같으면 그냥 우리 경우에서 말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봐. 두 개가 중복되면 2로 나눴지? 왜 2로 나눴어? 두 개가 같으니까. 맞지? 세 개가 같으면 3으로 나누면 같은 거 그냥 다 빼고 남는 것만 딱 떨어지게 되는 거였잖아. 맞지? 그 얘기를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나눗셈의 의미는 그거야. 빼기가 아니라 나눗셈을 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실제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썼지?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붙여버리는 거야. 동전을 4개 던진 게 되겠지 결국엔. 이때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시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4개를 나열하는 4팩에다가 F 3개가 똑같으니까 3팩으로 나눠서 그냥 4개예요.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맞죠?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잖아? 그때는 우리가 직접 나열해 보면 돼. 알겠어요? 나열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 T가 앞으로 한 칸씩 당겨주면 되겠지? 근데 이거를 T가 앞으로 한 칸씩 당겨주면 또 일일이 다 써봐야 되잖아. 귀찮지? 이렇게 해도 돼. F, F, F 똑같은 애를 먼저 나열해버려. T 하나밖에 없잖아. T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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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중에 한 군데 들어오겠지? T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4가지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확인돼요? 일일이 나열하기 싫으면 이런 방법을 취해도 된다. 확인됐습니까? 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 더 추가요.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개수가 많지도 않아. 5개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일일이 나열하려고 봤더니 2개가 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데 이거? 그렇지 않아? 그럼 이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5개잖아. 5팩. 근데 F3개가 똑같아? 3팩과 2팩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근데 이 공식을 만약에 내가 안 외웠어. 안 외웠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F 나열해. 확인됐니? 그러면 이제 사이에 여기가 있지. 요 공간 안에 T가 들어가면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이런 고민을 하면 돼. T 2개가 한 번에 들어가는 거야. 한 군데로. 즉 여기에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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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가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한 군데로 가는 게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두 번째 T가 따로 들어가. 그러면 이 공간 안에 TT가 다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4군데 중에 T를 2군데에 나눠서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4군데 중에 나눠 넣을 2군데를 찾아라. 다시.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2개 더 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더 해야죠. 왜? 1번이 돼도 되고 2번이 돼도 되잖아. 그럼 여기 6가지, 4가지니까 총 10가지. 그럼 실제로 얘 계산한 게 10가지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요거 약분 요렇게 해서 여기 5랑 4 남지. 아, 네. 그럼 여기 2가 또 약분되면 얼마 남아요?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것도 당장 어때? 생각보다 복잡하지? 2개로 늘어나 버리니까 당장 하나 넣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를 위해 공식을 외워주면은 참 베스트가 맞는데 굳이 이 문제 하나를 위해서 이걸 외운다? 조금 선뜻 권해주기 조금 애매하기는 해. 왜? 나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이런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 이걸 외우기에는 조금 낭비가 되는 게 맞는데 나머지 부분을 다 확실하게 해놓고 놨다라면 얘까지 외워주는 거는 추천을 하는 건 맞아. 아무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되게 빠르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중점을 맞추지 말고 나머지 공부 다 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여기로 돌아와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하는 게 1-1번에서도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하긴 하지만 실제 주요하게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2-1번에 있는 문제야. 근데 2-1번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고 2-1번 문제를 살짝 변형할 거야. 자, 지금부터 잘 봐야 돼. 길이 복잡해질 거야. 승주야, 그냥 불러봤어. 잘 봐야 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거야. 길이 몇 종류인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 요거 앞에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일단 하나만 만들어 보자. 제일 쉬운 걸로. 어떻게 가면 돼? 옆으로 쭉, 위로 쭉.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가로로 놓인 변 4개를 지나가지. 세로로 놓인 변 3개를 지나가게 되지. 다시 말하면 가로로 놓인 변 4개, 세로로 놓인 변 3개를 지나갈 거란 얘기야. 총 몇 개의 변을 지나가야 돼? 7개를 지나가지. 이 7개의 순서를 바꾸면 또 다른 최단 거리가 나올 거란 얘기야. 예를 들어 볼까? 이렇게 했었어. 그럼 어떻게 가란 얘기야? 가로로 한 칸 갔지? 다음번 세로 나와야 되니까 올라가겠지? 다시 가로, 다시 세로, 다시 가로, 다시 세로, 다시 가로 가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생긴 최단 거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자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하나, 둘,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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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여기까지. 이렇게 써봤어. 그럼 뭐야? 가로 하나, 하나 더, 세로 하나, 세로 하나, 가로 하나, 세로 하나, 가로 하나. 어쨌든 최단 거리로 도착하게 되잖아. 이런 결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단 거리로 잡았던 요 선들, 나와 있는 요 선들이 순서를 바꿔서 쭉 나열만 해보면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씩 다 밝혀진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다 일일이 나열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뭘 이용하면 되느냐? 순서대로 나열하는 순열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선이 가로로 똑같은 거 4개, 세로선 3개잖아. 7개 나열한 거니까 700이겠지. 근데 이렇게 나열하면 하고 봤더니 이 4개의 선 똑같이 생긴 거거든? 구분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서로 지들끼리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은 다 중복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 하나로 취급해주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 4개니까 4팩으로 나눠주고 3개니까 3팩으로 나눠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네. 실제로 계산 끝내보자. 그럼 여기 이렇게 약분해서 여기 765 7 곱하기 6 곱하기 5지? 얘가 6이잖아. 하나 더 지우면 몇 가지? 35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그냥 계산돼서 나옵니다. 확인됐나요? 네.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다른 방법 알려줄 테니까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다른 방법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A라는 점에서 우리 출발할 거지. 요 꼭지점까지 가장 짧게 가고 싶어. 몇 가지 방법이 있어? 한 가지. 이쪽 꼭지점까지 한 가지. 이쪽 꼭지점까지도 한 가지. 이쪽 꼭지점까지도 한 가지. 얘네가 한 가지인 이유는 여기 도착하려면 이쪽에서 오는 수밖에 없지. 이쪽에서 오는 게 한 가지. 여기 오려면 이쪽으로 오는 수밖에 없지.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찾은 거야. 확인됐니? 그럼 자 다시 이쪽 꼭지점까지 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건 최단 거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가지, 한 가지씩 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오면 돼? 이쪽에서 와도 되고, 이쪽에서 올라와도 되지.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오는 거는 요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게 되겠지. 이쪽에서 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게 되겠지. 그럼 얘 아니면 얘잖아. 총 몇 가지가 돼? 2가지로 늘어나 버리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길은 이쪽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오거나 이쪽에서 올라올 때 2가지 방법으로 올라오겠지. 그럼 여긴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었잖아. 여기는 이미 여기까지 오는데 2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 다음 올라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올 때 2가지 방법에 요 한 가지 방법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 점에 도착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건 몇 가지? 4가지. 그렇지. 그럼 결국에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대충 답 나오지 않냐? 이렇게 사각형 딱 그려놓고 뭐 하면 돼? 여길 만들고 싶어? 이웃한 2개 더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응, 이렇게 찾는 거야. 니네 이거 초등학교 때 하던 거잖아. 안 했어? 했지? 안 했어? 야, 너 했지? 이거 길 찾기. 어디서 가?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는 얘랑 얘 보면 되는 거지.
몇 가지? 3가지. 그럼 여기는 6가지. 3, 3이니까. 여기는 4, 6이니까 10가지. 다시 여기는 3, 1이니까 4가지. 6, 4니까 10가지. 여기는? 그래, 20가지. 그럼 다시 여기는 5가지겠죠? 여기는 15. 마지막, 여기는 35. 즉, B까지 오는데 35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찾아온 거랑 어때? 같죠? 이렇게 찾아. 이게 니네한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야. 왜냐? 시험 문제가 이젠 이렇게 나올 거거든. 잘 봐. 단순하게 이렇게 길만 찾으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 시끄럽다.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 지금 옆에. A에서 B까지 가는 것도 동일해. 근데 우리는 길만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동일해. 호수가 생겼어. 비가 많이 와서. 아주 그냥 호수가 크게 생겼어. 호수야.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 길을 이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 헤엄치면 되잖아. 그치, 가능하겠지? 가능하긴 개뿔이 가능해? 야, 내가 누가 여길 지나가랬냐? 길을 이용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 응, 물에 호수가 생겼으면 물에 잠겼으니까 길이 없어졌잖아. 아니면 지역까지 잠수를 해서 내려가서 거길 걸어가겠다고? 그 미친 짓을 뭐하러 해?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는. 확인돼요? 이 상태에서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찾을 거야. 확인되니? 그럼 자, 생각해봐.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이용한다고 하면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거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똑같이 35가지라고 나오게 되겠지. 근데 여기에는 단점이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가 최단 거리를 찾게 되면 이렇게 가는 길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길을 우리는 지금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길을 이용 못하니까 이용 못하는 길을 찾아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 이용 못하는 길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 호수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길들은 다 빼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호수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길, 뭐가 될지 감이 오냐? 일일이 그렇다고 그려볼 거야? 아닌 것 같아.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방법을 취하냐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여사건 있지? 그 여사건을 이용해. 어떻게 이용하냐면 전체 모든 경우 35가지인 거 알았지? 거기서 이 호수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만 하는 길들의 종류를 찾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거를 빼면은 거쳐서 가지 않는 경우의 수만 남겠지? 그 방법을 통해. 근데 어쨌든 그 방법도 단점은 똑같이 있어. 어떤 점이냐? 이 호수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 호수를 거쳐서 가면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호수로 진입해도 거쳐가는 거지. 여기서 진입해도 거쳐가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총 3가지 방법으로 거쳐서 갈 수밖에 없잖아. 맞죠? 그럼 이걸 거쳐서 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만 나와서 이렇게 이어져도 거쳐가는 거라고 봐도 되지. 아니면 이쪽에서 나와서 가도 되고 이렇게 와도 되고. 맞죠? 그러면 이런 경우들을 위해서 우리는 특정한 포인트를 잡아서 구간을 나눠서 사건을 분리해서 보게 되거든?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작업이야. 여러분들한테 처음 봤을 때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그 방법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 그럼 결국 우리에게 나온 방법은 뭐야? 얘야. 근데 나온 방법이 얘니까 어쩔 수 없이 얘로 한다가 아니라 이게 되게 좋아. 아무 생각 안 하고 문제 풀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야. 잘 봐. 그러면 자 일단 똑같아. 여기서 각각의 꼭지점까지 일단 한 가지 방법으로 전부 다 가게 되겠지? 하나씩 찾으면서 천천히 따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 여기는 3, 4, 5. 동일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길이 이어져 있으니까 3, 4 똑같지? 자 이제 잘 봐. 이제 잘 봐야 돼. 여기까지 다 찾았지?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 찾을 필요 있어 없어? 가면 안 되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를 찾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지금 뭐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우리? 없지. 여기 0가지야. 0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네 둘도 하니까 여기 몇 가지 돼? 4가지. 마찬가지로 여기 그럼 몇 가지? 0가지잖아. 호수에 잠겨 있다니까 우린 이 길 못 가.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2개 더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길은 몇 가지? 그래,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길은?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길은? 끝났잖아. 나눠놓고 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가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0가지라고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 이 지점에 오기 위해선 1로 들어오거나 1로 들어와야 되지. 근데 1로 오는 길이 막혔지. 이 길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얘랑 똑같은 4가지야. 근데 그렇게 하면 니네도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0가지라고 하고 2개 더해서 똑같이 계산해도 된다고.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길찾기 문제는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변주를 또 줘. 이번에는 길을 조금 복잡하게 그릴 거니까 잘 봐야 돼. 아까보다 칸이 더 많아졌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 지점을 P라고 할 거고 여기 지점을 Q라고 할 거고 나와 있어. 확인되니? 자, 그러면 우리는 A에서 P를 거쳐서 Q도 거치고 그 다음에 B까지 도착할 거야. B까지 도착할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문제 봤을 때 그거 있었어. 서울에서 대전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있었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가는 문제였나?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던 거 있지. 그 문제 풀 때 우리 어떻게 했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 따로 찾고 대전에서 부산 가는 거 따로 찾아서 곱했죠. 서울에서 대전, 대전에서 부산 이어져야 되는 길이잖아. 둘 다 필요한 거니까 곱했잖아. 그 내용을 여기다 적용하면 돼.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A에서 일단 P까지 가는 거 경우에서 찾고 P에서 Q 가는 거 찾고 Q에서 B 가는 거 찾으면 되지. 이것도 똑같이 같은 것이 있는 순위 이런 거 하지 말고 점으로 찍어. 그게 더 편해. 알겠어요? 자, 그러면 A에서 일단 P까지 가보자고. 그러면 여기 1, 1, 1, 1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지. 왜 A에서 P까지 가는데 이런 길 필요해 안 해? 그러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체킹하는 거예요. 이만큼만. 확인돼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거 2가지, 3가지, 3가지니까 6가지 되겠지? 그럼 A에서 P까지 6가지 있어요. 확인되니? 그럼 자 이번엔 P에서 Q까지 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P에서 Q까지면 요만큼만 딱 체킹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를 6가지라고 봐야 될까? 처음 시작점이라고 봐야 될까?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가 몇 가지야? 1가지, 여기도 1가지, 여기도 1가지. 2개 더한 2가지, 2개 더한 3가지. 그러니까 P에서 Q 가는 데는 3가지.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Q에서 B까지 가는 것도 이만큼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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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4가지. 이거 곱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점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를 찾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양하게 푸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문제 풀어라. 알겠니?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그림상 PQ를 이렇게 잡아놨지. 지금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문제 풀었잖아. 맞죠? 네. 이 문제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구멍이 났네. 땅에 구멍이 나버렸어. 아니 여기가 아니지. 여기 땅에 구멍이 났어. 호수가 생겼어. 여기에. 이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호수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길이 뭐야? P에서부터 Q까지 가는 길이야. 확인돼요? 그럼 우리가 찾은 이 경우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면 호수를 거쳐가지 않는 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야. 네. 즉 이런 식으로 PQ라는 두 점의 좌표를 잡아서 6건을 이용해 풀 수도 있어. 문제를 바꾸면 이렇게도 문제가 말이 바뀌는 거야.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그냥 쓰는 게 제일 편하지? 이걸로 해.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길찾기 문제는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러면 2-1번은 여러분들이 해봐도 되겠죠? 간단한 얘기니까. 확인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렇게까지도 활용하고 새로운 방법 길찾기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라는 것까지 얘기 다 한 거야. 이거 이용하지 마. 요거 하나씩 쓰면서 갈 거야. 좋아.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수형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형도. 자, 수형도 우리 초등학교 때 했었죠?
우리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와 우리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다르냐? 옛날에 초등학교 때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뭐가 자꾸 비고 빠지고 그러지? 자, 그럼 수영도 간단하게 예를 들어줄게. 우리 반에 천재 3명이 있다. 심장, 얼굴, 희망. 3명의 천재가 있어. 그래서 이 천재들이 뭘 하냐면 매일매일 집에 가기 전에 모여서 샤프를 하나씩 꼭 꺼내. 샤프를 하나씩 딱 꺼내. 여기다 올려놔. 본인들이 이제 모았어. 그래 놓고 하나씩 집어가. 근데 왜 천재인 줄 알아? 얘네가 집어가잖아? 항상 자기 게 아니야. 심지어 그 3명 모두 자기 게 아닌 걸 가져가는 거야. 쉽지 않지? 근데 그 쉽지 않은 걸 매일매일 해내고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 각각의 샤프가 본인들만 확인할 수 있는 이제 1, 2, 3번이라는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똑같은 모양의 샤프가 있는 거야. 그러면 A는 자기 게 아니니까 1번을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돼. 항상 다른 거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를 가져갔던 거야. B도 마찬가지로 1번이나 3번 중에 하나를. C도 항상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갔던 거야. 천재지. 대단한 녀석들이야. 그러면 그 녀석들이 가져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즉 서로 다 자기 게 아닌 걸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난 찾고 싶어. 확인되니? 그러면 우리는 샤프가 3개 모여있으니까 3팩토리얼 하면 될까 안 될까? 서로 자기 거 아닌 거 그냥 3팩토리얼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하면은 자기 걸 가져가는 인간이 1명이 나올 수도 있고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3명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경우로 우리가 다 찾아서 빼주고 뭐 하기에는 복잡하더라는 거지. 6건을 이용해도 복잡하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영도다. 무엇이냐? 직접 나열하는 거야. 직접 나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게.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샤프 몇 번이면 몇 번이야? 2번 아니면 3번이지. 그럼 여기에 2번을 쓰고 3번도 준비 가져갈 거예요. 확인되니? 그러면 다음 번을 선으로 이어. 이렇게. 자, A가 2번을 가져갔어. 남은 샤프 몇 번 남았어? 1번 아니면 3번 남았지. 그럼 B는 1번 아니면 3번 중에 하나를 가져가겠지. 만약에 셋 중에 하나를 가져가면 선을 난 3개를 이었을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걸 먼저 따라가. 1, 2번 가져갔지. 그럼 C가 뭘 가져가야 돼? 3번. 이렇게 되면 C가 자기 걸 가져갔지. 이 경우는 안 되겠구나. 확인되니? 하나씩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 보는 거야. 그러면 2번, 3번 가져갔어. C가 누굴 가져가? 1번 남은 거 가져가면 되겠지? 아, 요거 한 경우가 바로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경우가 되겠네. 이렇게 상대방 걸 가져가면은 자기 걸 안 가져가게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을 한 거야. 확인되니? 그럼 다시 A가 3번을 가져갔어. 그럼 B는 몇 번하고 몇 번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돼. 그래, 1번 아니면 2번을 가져가겠지. 근데 2번을 가져가는 순간 자기 거니까 안 되는 걸 확인했지. 그러면 더 이상 찾을 필요 없어. 멈추는 거야. 그럼 자, 3번, 1번 가져갔지. C가 몇 번? 2번. 이러면 다 자기 게 아니잖아. 그럼 결국에 자기 거 아닌 거 가져가는 경우는 2, 3, 1을 가져가거나 3, 1, 1을 가져가는 경우밖에 없다. 따라서 몇 가지? 2가지가 됩니다.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직접 하나씩 다 나열해서 보는 게 뭐다? 수영도의 그리기야.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걸 왜 가르쳐 주냐면, 이제 우리가 앞서 보는 유형 7번 문제, 어제 봤었던 색칠 공부 있죠? 그 색칠 놀이 하는 문제는 바로 수영도를 그려서 문제를 풀면 참 편하다. 근데 이 색칠 놀이 모두를 다 수영도를 그리기에는 여간 귀찮은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거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해봐. 귀찮아 안 귀찮아?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건 쉽게 풀고 어려운 것만 색칠 공부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색칠 놀이를 문제를 크게 2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거야. 자, 첫 번째 케이스 뭐냐?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쓸 수 없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쓸 수 없으면 한 색깔 쓰고 나면 버리는 거잖아. 중복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 돼? 팩토리얼이나 퍼뮤테이션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직접 계산이야.
마치 여러분들 유형 7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 몇 번이야? 17번 문제 같은 거. 17번 문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놓고 하나, 둘, 셋, A, B, C, D가 돼 있는데 색칠 공부했는데 어떻게 한대? 그냥 네 가지 색깔 다 사용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A에서부터 색칠하면 되잖아. 다시 말하면 어차피 색칠할 자리도 네 자리, 내가 선택할 물감도 몇 개? 네 개. 그러니까 네 개를 전부 다 사용해서 순서대로 나열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삽해. 이해됩니까? 그럼 만약에 물감이 7개였다고 쳐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7개 물감 중에서 4개만 쓸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물감이 4개였으면 지금 우리는 그냥 4팩을 계산하면 되는 거였잖아. 7개의 물감이 존재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7개에서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해버리면 되겠지, 뽑아서.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4개를 쓰는 것도 4개 중에 4개를 뽑는 거랑 똑같은 거야. 4개 중에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근데 이거 그냥 4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그냥 4팩. 개수가 맞으면 4팩이라고 썼는데 물감의 종류가 더 많으면 그때부터 우리 뭐 해야 돼? 골라야지 물감. 그래서 고르는 선택의 자고 퍼뮤테이션을 써야 된다는 거지. 확인돼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직접 계산하는 문제들.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중복 사용이 가능한 거야. 중복 사용이 가능한 거. 확인되니?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17번 문제를 지금부터 변형해 보자고. 중복 사용이 가능한 문제를. 자, 아니다. 17번 문제를 변형하면은 조금 그렇지. 그냥 문제를 새로 만들지 뭐. 이렇게 해놓고 A, B, C, D. 이거 어제 보여줬던 거잖아. 이걸로 가자. 물감 색깔은 몇 종류? 4개의 물감이 준비되어 있다. 4개의 물감 준비. 그러면 A, B, C, D를 색칠할 건데 이웃한 곳에는 같은 색깔 못 칠해. 이웃하지 않은 데만 칠할 수 있어. 확인되니? 이렇게 색칠 공부하는 놀이를 뭘 이용해라? 수영도를 이용해서 풀 거다. 알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잘 봐. 직접 나열하는 이 수영도 그리는 거 보여줄 테니까 잘 봐야 돼. 자, 그럼 물감 4개 준비되어 있지? 물감 4개를 우리 이름 붙일 거야. 아,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가자. 아니다. 이름 붙이는 게 니네가 보기 편해. 4개를 1번, 2번, 3번, 4번 물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자고. 지금부터 여기다 칠할 거야. 그럼 자, 일단 우리는 A, B, C, D라는 곳에다가 물감을 칠할 거지. 자, A부터 칠하자. 어디든 먼저 칠해도 상관없다. 근데 기왕 팁을 드리자면 칠하게 될 때 무조건 반드시 꼭 A부터 칠하라는 법은 없어. 니네 마음에 드는 것부터 칠하면 돼. 근데 기왕이면 딱 봤을 때 제일 커 보이는 거 있지. 커 보이는 거나 제일 많은 면하고 닿아 있는 부분 있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해서 칠하는 게 제일 베스트야.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은 다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칠해도 되겠지? 자, A에다 먼저 칠할 거야. 1, 2, 3, 4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원래는 나열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경우의 수를 바로 찾을 거야.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경우의 수를 그냥 바로 적어버려. 확인됩니까? 그럼 자,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거야. A에다가 4가지 색깔 중에 하나 칠할 거지. 뭐 칠해볼까? 1번 칠하자. B는 2번 칠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2번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A랑 같은 색이 돼도 되지. 다른 색이 돼도 되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거야. A가 여기 C에다 1번을 칠해서 같은 색을 칠했다고 해봐. 여기 몇 가지야? 3가지가 되겠지. 여기 만약에 3번을 칠했어. 2번이 안 되니까. 그럼 여기 몇 가지야? 2가지지. 다시 말하면 C에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 뒤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를 둘로 나눠버리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나눌 거냐? A랑 같은 색이 되는 경우와 A와 다른 색이 되는 경우로 나눠서 칠하겠다. 나눠서 수영도를 그리자.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A랑 같은 색을 칠하고 싶어. C에는 그럼 몇 가지 방법을 칠할 수 있어? 1가지를 칠할 수 있어. 왜? 여기서 이미 색깔 하나 골랐잖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얘랑 같아야 되니까 같은 색 1가지밖에 안 남잖아. 확인됐죠? 그럼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1번을 칠했다 치면
뒤에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어? 3가지. 이렇게 하나의 수영도가 완성된 거야. 자, 그럼 다시 이제 다른 쪽 따라가야 되잖아? A랑 다른 색이면 1번 안 되고 2번도 안 되는 거지? 3번 아니면 4번이지? 몇 가지? 2가지. 그럼 여기 그냥 3번 칠했다고 가정해버리면 1, 3번만 아니면 되는 거지? D가 몇 가지?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이 경우를 그대로 따라오면 돼.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경우에서 몇 가지? 36가지. 자, 두 번째는 밑에 거 이렇게 따라오면 돼.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얼마야? 48가지.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쭉 따라오면 되는 거잖아? 더할 거야? 곱할 거야? 그렇죠. 더해야죠. 그래서 84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찾게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될 수영도 그리기 문제야. 앞에서 그냥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지? 학실 공부는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가지고 수영도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수영도의 변형 버전이야. 알겠습니까? 이것도 니네 딴 데가 못 보는 거야. 잘 기억해놔. 이거 원래 문제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이거? 결국에는 여기서 같은 색이 될 수 있는 게 AC랑 BD잖아. AC가 같은 색, BD가 다른 색, 첫 번째. 두 번째, BD가 같은 색, AC가 다른 색. 세 번째, ABCD가 다 다른 색. 네 번째, AC가 같은 색, BD가 같은 색. 케이스 4가지로 나눠놓고 경우에서 다 찾고 더해. 원래 이거야. 니네 문제집 보면은 문제집들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해설이 그렇게 나와. 할 거야? 그거 하다 보면 웃긴 게 뭔지 아냐? 오히려 이거보다 더 쉬워. 니네가 직접 이거 해보면 같은 색 다른 색 이거 겁나 헷갈려. 겁나 헷갈릴 거야. 근데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래? 누구랑 누가 같은 색이야? 아까랑 똑같잖아. 이렇게 같은 색, 이렇게 같은 색. 맞아, 아니에요? 근데 지금 5영역이지? 나 색깔 4개밖에 안 줄 건데?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다 다른 색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조건 또 따져야 되는 거야. 4가지 색깔로 칠해야 되잖아. 여기 하나 썼지? 3개 남았지? 그럼 얘네 둘이 같은 색, 다른 색. 같은 색, 다른 색. 같은 색, 같은 색. 이렇게 또 따져야 돼. 골치 아프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수영도라는 거를 굳이 땡겨와서 수영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리면 니네 확실히 편해. 그림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다 풀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확인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요 수영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유형 7번도 끝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자, 바로 우리 보이는 거 한번 볼까? 18번 문제 잠깐 볼까? 18번 문제 깃발이잖아. 이렇게 18번 깃발이 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중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지? 중복해서 사용이 가능하지? 그러면 우리 이거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수영도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야, 칸이 3칸밖에 안 돼. 수영도 굳이 그릴 필요 있을까? 없어. 칸수 보고서 적잖아? 그럼 그냥 해도 돼. 어디부터 칠해볼까? 그렇지. 넓은 거 아니면 제일 많이 닿아 있는 거. 여기 B가 제일 많이 닿아 있지? 그럼 물감물이 몇 개 준비돼 있어? 3개. 4가지?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여기다 그냥 적어버려. 그럼 그 다음에 어디 칠할까? 그러면 A는 얘만 아니면 되잖아. 몇 가지? 3가지. C는 얘만 아니면 되잖아. 굳이 같은 마지막 칸인데 같은 색 다른 색 찾을 필요 있어? 없어. 마지막 칸은 같은 색 다른 색 구분도 하지 마. 왜? 마지막에 이거 찾고 나면 끝인데 뭐 뒤에 게 달라지든 말든 내 알 바야?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럼 여기 몇 가지? 이번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가도 수영도 안 그려도 되는 거잖아. 그림이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힘들수록 수영도가 빛을 발할 거야. 근데 이런 그림까지 수영도 그리려는 건 솔직히 오바지. 사람인데 설마 이걸 보고서 선생님이 이거 뭐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거잖아, 현서가. 아니지? 그래, 그렇게 해서 푸는 거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추가로 3가지를 더 얘기를 한 거야. 첫 번째 뭐 얘기했었어? 여사건. 그래서 여사건은 특별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할 거야. 예를 들면 이럴 때도 여사건 쓰면 편하다. 자, 잘 봐. 우리 지금 반 인원이 6명에 6명, 12명에 나까지 해서 13명이거든?
자, 지금부터 여학생들은 이웃해서 쓸 수 없습니다. 4명이 모두 동시에 이웃하는 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3명이 이웃하는 건 돼, 안 돼? 됩니다. 2명이 이웃하는 거도 됩니다. 그러면 1명이 이웃하는 건 될까, 안 될까? 모두가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1명이 이웃하는 것도 사실 되긴 하거든? 근데 말이 이상하지 않냐? 1명이 이웃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지? 다시 말하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는 괜찮아. 혹은 2명끼리 붙어 있는 것도 괜찮아. 3명끼리 붙어 있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은 이 경우를 우리는 다 찾아야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2명끼리 붙어 있는 거 봐봐. 이거 되게 골 때린다. 이렇게 둘둘 붙어 있어도 돼. 이렇게 붙어도 돼. 크로스로 붙어도 돼. 맞지? 그럼 얘네가 사이에 남학생이 1명만 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거 다 나눠가면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아니에요? 또 3명끼리 이웃하면 이렇게 3명이 혼자. 혼자에 3명. 막 또 나눠줘야 되잖아. 찢어지고. 그럼 이것도마다 또 다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골치 아파, 안 아파? 아프지?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자는 거지. 어차피 여학생이 이웃하려면 따로따로 쓰거나 2명이 이웃하거나 3명이 이웃하거나 4명이 이웃하거나 맞아요? 따로따로 2명, 3명, 4명이 이웃한 4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뭐야? 4명이 이웃한 경우 빼고 나머지 3개를 찾으라고 시키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럴 바에 뭐 하자고? 여사건 이용하자고. 어떻게 이용하면 돼? 전체를 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 13팩토리얼. 거기서 4명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 4명을 1명 취급해서 이웃해서 줄 세우는 경우 있었잖아. 그거 그냥 찾아서 뭐 하면 돼? 빼버리면 이 복잡한 경우들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지게 되는 거지. 여사건의 활용처는 이런 데야. 여러분들의 계산을 쉽게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근데 대신에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못 쓰면 여사건을 이용을 못 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분할과 분배라는 부분 있지? 그 분할하는 과정들. 케이스 분리하는 거 있지? 그걸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다시 풀어보면서 아,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랑 걸로 분할이 되겠구나. 어떤 케이스로 분할하면 되겠구나. 이걸 꾸준하게 생각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 여사건이라는 거를 자유자재로 써먹게 되고 경우의 수가 한결 쉬워지게 될 거다. 여사건의 활용처는 그렇게까지도 가니까 알아둬라. 알겠죠? 그럼 자, 2번째는 뭐였어? 어? 무슨?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기다 써놨잖아.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공식을 굳이 직접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 나머지 공부 다 하고 마지막에 여유 생기면 외워서 문제 풀어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몰라도 된다고 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 봤었던 그 막 팩토리얼 나누고 하는 거 있지.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주의 깊게 잘 안 나와. 차라리 그걸 외워서 이게 어떤 때 써먹는지 공부하기에는 여러분들 아직 지적 수준이 좀 낮아. 이게 많이 안 배웠다, 무식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이를 아직 덜 먹었어. 그래서 그게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차라리 문제 유형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분석하는 게 맞아. 어떻게 분석하냐? 아까 우리 봤던 길찾기 있지? 길찾기 하나. 근데 그건 내가 애초에 다른 푸는 방법을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는 떨궈내고 그 다음 2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활용처가 삼각형 만들고 직선 만들고 하는 거였지. 직선 만들면 우리 뭐 했어? 콤비네이션 써서 그냥 바로 해버렸잖아. 삼각형 만들도 그냥 콤비네이션 써서 해버렸잖아. 그거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버리면 같은 것이 있는 수냐 굳이 여러분들이 막 생각할 필요 없어. 현재 2학년 2학기 수준 안에서는. 확인돼요? 근데 그것까지 이해하면은 베스트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붙여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2번은 우선순위가 한참 밀린다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길찾기 문제 하나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2번은 효용처가 다 했다고 보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가 뭐야? 수영도. 수영도에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복잡한 거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수영도 그려야 된다고 했지? 이거 니네 손으로 한 번은 해봐라. 이거 눈으로 볼 때는 오 쉽네 하는데 직접 하려고 하잖아? 막혀. 어디서부터 막히냐면 여기서 C에서 칠할 때 손에 분할했지? 이거부터 왜 분할하는지부터 이해가 안 돼. 니네가 안 해보면. 그래서 4, 3 해놓고 그 다음 어떡하지? 여기 뭐지? 같은 색깔 칠하면 3가지 나오고 다른 색깔 칠하면 2가지 나오는데 뭐라고 써야 되는 거지? 에라 모르겠다. 2라고 하자. 그 정답 쓰고 그냥 틀렸다고 한단 말이야. 나누는 거 이거 니네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해봐야 돼. 안 하면은 이건 영영 못 푸는 문제야.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4칸이지. 나중에 7칸, 6칸으로 늘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냐? 7칸, 6칸으로 늘지. 당장 우리나라 지도만 하나 생각해봐. 우리나라 지도 어떻게 생겼어?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나라 지도만 생각해봐.
그럼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어떻게 돼 있어? 여기 반을 가로져서 여기 경기도 있지. 경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 강원도 있지. 그리고 충청도 이렇게인가? 이렇게 있나?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나? 대충 색칠할 거야. 같은 이웃한 데는 같은 색 칠해야 되고 같은 색 칠하면 안 되거든? 이웃하지 않은데 같은 색 안 칠해도 돼. 같은 색 칠해도 돼. 그럼 당장 잘 봐. A랑 F랑 G까지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나온다. 맞아요,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같은 색이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막 중구난방이야. 그지? 그럼 이거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색, 다른 색 이렇게 나눠서 케이스 분류한다? 애초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수영도를 그려야 되는데 수영도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겁나 늘어나 이렇게. 지금 봐. 여기서 세분화시키고 뒤에서 또 세분화시키고 세분화시키고 계속 늘어날 텐데 이런 복잡한 작업하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쉬운 거 갖고 연습해. 그러면 나중엔 이런 문제까지도 풀 수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믿어도 되지?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했고 오늘 숙제는 당연히 개념편과 유형편 끝까지 비어있는 거 다 메꿔 갖고 오시면 됩니다. 확률 전까지 하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오늘도 우리 일찍 끝나서 좀 문제 푸는 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난 것 같아. 집에서 풀어. 이렇게 하고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질문사항,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거, 질문사항, 하고 싶은 말. 앞으로 우리 이름을 붙일까? 궁금한 거, 질문사항,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궁금한 거, 질문한 거, 하고 싶은 말 하면은 궁금한 거, 질문할 거,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은데? 그럼 니네가 한번 성공적으로 하면 다음번에 물려줘. 못 알아서. 또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해. 그러면 특별한 거 없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죠.